안녕하십니까.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의 양승묵 소장입니다. 연희동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구역 지정이 임박한 곳이 있기에 여러분들이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 소개를 해드리고자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 구역에 대해서는 많은 소개를 드리지 않았었는데요. 왜 유독 연희동 가로주택 정비 사업 구역에 대해서 설명을 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한번 듣고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그렇습니다. 이 고정관념을 좀 깨야 되는데요.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죠. 일반적인 정비 사업에 비해서 소규모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아파트로 완공이 되고 난 다음 그 가치가 재개발, 재건축에 비해서는 좀 떨어진다. 이런 단점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뭐든지 단점이 있으면 장점이 있기 마련이고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 장점이 단점을 커버할 수 있다면 우리가 주목할 가치가 있지 않겠냐 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자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떤 고정관념을 깨야 되냐 하면요.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정비사업은 절차법을 따르죠. 절차가 굉장히 많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소요되는 기간이 깁니다. 일반적인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한 10년 정도 잡아야 되죠. 그리고 길면 뭐 15년, 20년까지 가도 끝나지 않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비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고요. 재건축 같은 경우는 안전진단이 들어가야 되고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야 되고 또 추진위로 설립해야 되고 그 다음 조합 설립 인가가 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업이 진행되는 거죠. 그런데 이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근데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 구역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 정비 기본 계획도 필요가 없고요. 구역 지정도 필요가 없고 추진위 설립도 필요가 없습니다. 연번이 부여된 동의서를 진구를 해서 동의율만 만족을 하면 바로 조합 설립 인가가 가능하고 관리 추금 계획도 인가가 필요 없이 사업 시행 계획 인가에서 그냥 함께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업 기간이 대폭 단축이 됩니다. 한 3년에서 4년 정도면 평균적으로 소요가 된다고 하죠. 그래서 이 사업 기간이 길면 금융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게 바로 사업성과 직결되는데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금융 비용이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사업성이 굉장히 좋아진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5억을 들여서 일반적인 정비사업,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투자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업 기간이 길기 때문에 한 10년 동안 장기적으로 내 돈이 묶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준공이 되고 신축 아파트로 거듭이 나게 되면 한 10억의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다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근데 만약 같은 사람이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투자를 했다고 하겠습니다. 돈이 좀 적어서 2억 5천으로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투자를 했는데 한 4년, 길게 5년 정도 만에 새 아파트가 되어서 6억의 수익을 올렸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한 번 더 또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2억 5천을 들여서 투자를 하게 되면 또다시 5년이 지나서 6억을 마련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총 12억 원에 10년 동안 12억 원의 수익을 창출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같은 금액을 가지고 있는 분이 또 계신다고 해볼게요. 5억을 가지고 계신 분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2군데를 투자를 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5년 만에 12억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투자를 한다면 더 배로 곱절로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정비 사업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사업 기간이 긴, 그래도 나중에는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긴 하겠지만 언제일지 모르는 그 기간 동안 기회비용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에 비해서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굉장히 빨리빨리 진행이 되기 때문에 수익을 빨리빨리 올리고 확정을 지을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성이 좋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는 꼭 투자해볼 가치가 있겠다 해서 연희동에 있는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 구역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 내용을 꼭 한번 기억해 보시고 복기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연희동에 있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 특장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행 사항을 한번 제가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까 현재 1구역, 2구역, 3구역 3개 구역이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1구역이 가장 빠릅니다. 진행 사항이 가장 빠른데요. 이 1구역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이죠. 올 봄에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동의서를 진구를 했는데요. 한 4개월 정도 만에 동의율을 60%를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 주민들도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연번 동의서를 신청을 했다고 하고요. 이제 꼭 발부가 임박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8월 말이나 9월 초쯤이면 연번 동의서가 나올 거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현재 사업 계획서가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사업 계획서가 들어갔고 사업 검토가 다 끝났다. 사업성 검토가 다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곧 연번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이 연번 동의서의 80%를 만족을 하게 되면 동의율이 80%가 되면 바로 구역 조합 설립 인가가 들어간다. 그리고 나서부터
4년이면 충분히 우리가 준공된 아파트를 만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업성이 좋아질 것이다 라는 얘기고, 요점에서 이 사업성에 대해서는 접고요. 이제 이 사업구역이 어떤 입지를 가지고 있고 어떤 호재를 가지고 있는지, 완공되고 나서 아파트 가치가 얼마나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연세대 바로 앞 그리고 연희대우 아파트 사이에 이 사업구역이 있습니다. 1구역이 있는데요. 이 마포 그리고 서대문구 이 사이에 아파트 가격들을 보시면 보통 연희동 일대에 우리 뭐 마포 프레스티지 정도 되죠. 자이 같은 경우에는 한 18억에서 20억대 30평 기준으로, 그리고 뭐 광근창역, 상수역, 뭐 대흥역 이쪽으로 해서 보시면 한 15억에서 20억 정도 수준을 형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기 DMC 쪽에 가젤 뉴타운이나 아니면 수색 청산 뉴타운 쪽을 보시면 한 15억, 16억 이렇게 가격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가격대가 높죠. 자, 물론 뉴타운이고 대단지 아파트들로 이렇게 아파트 군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이 사업구역이 연희동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완공이 된다 하더라도 이 대단지 아파트만큼의 가치는 되기 어렵다라는 거 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 8, 90%까지는 간다. 신축이 되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높을 것이다. 그러면 뭐 한 17억까지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입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보시다시피 홍대 상권, 거대 상권이죠. 이 홍대 상권과 신촌 상권을 가까이에 두고 있고요. 지척 거리에 두고 있고, 또 아래쪽에 바로 여의도가 있으며 왼쪽에는 DMC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또 보면 용산이나 아니면 또 종로 쪽으로 굉장히 접근성이 좋죠. 직주 근접에 아주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완공이 되고 신축 아파트로 거듭나게 되면 굉장히 가치가 높은 아파트로 형성이 있을 것이다. 이게 확실한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 또 교통 호재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서부선이 지나가게 되는데요. 이 서부선은 서울대 입구역에서 저 세전역까지 이렇게 남북축으로, 서남북축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연희동 일대가 단점으로 꼽히는 게 바로 이 지하철 교통이었는데요. 이 지하철이 하나 들어오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획기적으로 이 지역의 교통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진다는 것이죠. 바로 이 사업부지 인근에 한 200~300m 인근에 이 역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역사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 호재도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다. 향후에 이 사업이 2028년 준공 예정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업이 만약에 이제 내년부터 시작을 해서 준공이 된다 그러면 2027년 아니면 2028년 정도가 될 텐데요. 그때쯤 되어서 이 서부선도 개통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두 가지 호재를 겹쳐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되고 나면 가치가 굉장히 뛰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특별히 살펴볼 부분은 아닌데요. 이 노후도 부분을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넣어봤는데요. 일단 지금 연번 신청을 했다는 것은 사업성 검토, 뭐 노후도 같은 것들은 다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사업성, 그러니까 사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는 이미 검토가 끝났는 상황이고, 사업은 이제 진행을 해도 되기 때문에 연번이 이제 발부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도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건축물이 왼쪽에서 보시면 63개 동이 있는데, 이 중에서 여기는 단독주택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53개의 단독주택이 있네요. 55개의 주거용 건축물인데 그 중에 53개의 단독 건축물이 있습니다. 단독 건축이 있는데, 이 단독주택은 노후불량 건축물 기준으로 따졌을 때 20년 이상이 되면 노후불량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단독주택, 노후불량 건축물로 해당되는 단독주택이 53개가 되기 때문에 전체 63개 동 중에 53개 동이 노후불량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뭐 거의 90%에 육박하게 노후화가 진행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후도 요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그냥 이 사업은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제가 연번 신청을 했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그 연번 신청할 때 이미 사업 계획서하고 설계도면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입수를 한 거에 보면 사업 규모가 일단 세대수가 219세대 정도 되네요. 그리고 임대 아파트가 없습니다. 이 임대 아파트가 없는 이유는 다음에 뒷장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여기가 대지가 3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3종 일반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법적 상한 용적률은 300%죠. 그런데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250까지 용적률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기부 체납이나 뭐 다른 뭐 임대주택을 넣는다든지 이런 걸 하지 않더라도 250%까지 용적률을 받기 때문에 높이 지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업성이 더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여기에 조합원 수가 93세대입니다. 그러니까 93세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업성이 좋은 거죠. 2배 이상의
아파트가 지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사업성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나홀로 아파트라고 다들 생각을 하시는데 여기는 4개 동이나 들어갑니다. 4개 동이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지하 3층에서 20층까지 최고 높이 20층까지 지어지게 되니까 나홀로 아파트가 아니고 일단 중규모급의 아파트가 된다. 그래서 가치가 괜찮을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 연희동 사업 부지의 특장점만을 한번 요약을 해서 제가 정리를 했는데 한 7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추리고추리해서 7가지입니다. 한번 하나하나 좀 짚어볼게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했습니다. 한 4년이면 조합 설립 인가, 아마 내년 봄쯤이면 인가가 날 것 같은데요. 동의율이 다 달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가가 되면 한 4년 뒤면 완공된 아파트를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사업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조합원 비율이 42%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 93세대인데 219세대가 아파트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거듭나기 때문에 굉장히 사업성이 좋을 것이다 라는 게 예상이 되고요. 3종 일반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임대 아파트 없이도 이렇게 사업성이 좋은 아파트로 거듭날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 될 수가 있고요. 또 만약에 여기 지금 현재 추진 중인 게 연희 1구역, 2구역, 3구역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통합으로 같이 추진하게 된다면 한 500에서 600세대의 중급 규모 이상의 아파트 단지가 된다는 것이죠. 물론 따로따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따로따로 해서 1구역 먼저 하고 2구역, 3구역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한 6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굉장히 좋고, 아파트로 준공이 되고 나서도 다른 대규모 대단지 아파트들에 비해서 버금간다, 올릴 것이 없다, 그런 아파트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2028년 준공쯤에 맞춰가지고 또 서부선이 개통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점으로 꼽혔던 지하철에 대한 교통 그 장점들도 부각이 될 것이다 예상이 되고요. 한 가지 또 우리 항상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아니면 여러 정비 사업들의 부담이 되는 부분들이 항상 그런 것이었죠. 권리 산정 기준일. 그런데 가로주택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합 설립 인가일이 권리 산정 기준이다. 요거는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조합 설립 인가가 나기 전에 어떤 물건, 신축이 되는 준공이 되는 물건을 만약에 취득한다 하시더라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죠. 5년 재당첨 제한이 없고요. 또 재건축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 환수제에서도 무관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성도 좋은데 제한도 없다. 이게 큰 장점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또 특히나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할 경우에 우리 주택을 한 채라도 갖고 계신 분들은 다시 또 내 부를 늘리기 위해서 투자를 하시고 싶은 분들이 많은데 이 취득세가 굉장히 부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현장에 찾아보시면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해서 취득세 85%를 감면받을 수 있는 매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장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현장에 임장을 먼저 가보셔야 된다고. 현장에 가보셨는데 그런 물건을 찾을 수가 없다. 그런데 나는 여기가 너무 사업성이 뛰어난 것 같고 좋은 것 같아서 한번 내가 부를 조금 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 해서 찾고자 하시면 연락을 주십시오. 상단에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셔서 상담을 받으시면 저희가 상세하게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부를 이룰 수 있도록,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동행하는 차원부동산 투자연구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연희동의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관심을 가지시고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또 더 좋은 또 이러한 매물들이 나오면 한번 또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